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요즘 하락장에서 힘드시지요? 저도 힘듭니다. 요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솔직한 심정은 이제 누가 이기든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제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야 라는 전 세계인을 가스라이팅하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대미문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정책 실패로 싼 똥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참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뭔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기에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시기를 잘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아마 하락장을 버티시고 멘탈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다양한 위기들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과 교훈들, 다음 이야기. 지난번에 2008년 리먼 사태 대폭 낙장 이후 2011년도 회복장까지의 사연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 이후 느낀 교훈과 그 당시 심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15년 8월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 포트폴리오 집중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사용의 부작용 경험. 개인적으로 투자 사례를 말하자면 2015년 8월 아시아 증시 대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개인 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큰 위기를 자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스탁놓은 고정금리 5%, 한국증권금융 주식 매수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통해서 단계별 레버리지를 늘려갔는데 레버리지를 크게 확대한 계기는 해당 시기에 삼성, SDI, 테슬라 납품 관련 소식들이 관련 업계 내 기업들의 주식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소식들, 주행성 테스트 최종적으로 완료, 삼성, SDI 납품 가능성 높아짐을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면서 큰 확신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단기간에 큰 평가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손실을 확정지진 않았지만 자산이 모두 정상화되기까지는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큰 평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한 이자까지 매달 계속 나가는 것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테슬라는 삼성 SDI 배터리를 채택하지 않았고 기존 파나소닉과 증설 합의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했으며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는 LG화학, CATL 등과 추가적인 거래처 확대를 통해서 배터리를 조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도 2017년부터 2차 업종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투자 성과를 얻게 되었지만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성공의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과도하게 몰입했던 것이 스스로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인데 그 당시 아찔한 투자 경험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투자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금융권 부채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2020년 3월에도 남은 현금 비중을 모두 소진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2020년 3월에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했다면 이후에 더욱 좋은 투자 성과들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 재미를 깊게 알게 될수록 결국 어느 시점에 큰 위기에서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투자자분들께도 활용은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활용, 집중 투자의 일부 실패 경험에 대한 교훈. 첫 번째, 레버리지의 활용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감당 가능해야 하고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 이상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쫓길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에 몰입하면서 스스로 지치게 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두 번째, 레버리지 집중 투자를 통해서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올수록 자신감은 차오르게 되고 더 많이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매번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 본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힘들 정도의 최악의 결과를 투자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 세 번째, 해당 투자자들을 통해서 투자 스타일, 투자 습관 등 전반적인 투자 방향성이 어떤 형태로든 바뀔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유의하면서 투자해야 하고 정말 큰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 집중
집중 투자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2020년 3월 19일 코로나발 폭락 사태. 증가된 자산에서 비롯된 새로운 자산의 하락 변동성 경험과 전업 투자자의 생활에 대한 안정성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겪게 된 큰 위기이자 새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2020년 3월 19일 오후 2시부터 반대매매 물량, 스탁농, CFD 쪽 반대매매로 추정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이상 급락을 하였고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1000개 이상 쏟아져 나온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는 과거보다 증가된 자산에서 비롯된 강한 하락 변동성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큰 심리적인 흔들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투자 계좌상 움직이는 돈의 크기가 이전과 달라지면서 깊은 하락 파동에서 발생되는 자산의 움직임에 따른 심리적 데미지가 커졌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업 투자자 생활에 대한 고민들과 안정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 그로 인해 새로운 대체 자산, 부동산,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고정소득, 배당금 대여 수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이외에 신축 아파트를 2020년 9월에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중을 이전보다 좀 더 올렸고 이 부분이 향후에도 전업 투자자 생활이나 전체적인 보유 자산들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업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정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비중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15% 내외까지 맞춰졌고 향후에 투자를 진행하게 될 종목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하겠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증가된 주식 투자 자산으로 맞이한 큰 폭락장에서 얻은 교훈. 큰 폭락장에서 이전과는 움직이는 돈의 단위가 커지는 것이 심리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큰 폭락장과 그 이후의 회복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산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크게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 감정기복, 허무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투자 계좌들별, 목적별, 자산대별로 나누고 자주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두 번째, 부동산, 해외 주식 등 기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분산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정 자산 수준을 갖춘 전업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 아파트, 토지, 건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오로지 주식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고정소득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배당금, 대여 수수료 등 주식 투자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고정소득 형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정해놓고 늘어나는 자산에 비례하여 꾸준하게 증가시켜 나간다면 일정한 현금 흐름, 생활비, 각종 세금 지출, 위기 시의 분할 매수의 활용이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투자 계좌 내 투자 원금에서 자금 유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16년 이상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상승장, 하락장, 폭락장, 횡보장 모든 시장 상황들을 온전하게 경험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하락장, 폭락장을 잠시 피한다고 해서 이후에 더 큰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 크게 깨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깨달음과 심리적 변화가 그 이후에 개선된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락장, 폭락장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고자 한다면 다양한 시장 상황을 경험해보고 본인만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상승장에선 욕심, 자만심, 안일한 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하락장, 폭락장에선 걱정과 공포를 견딜 인내심, 용기, 분할 매수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투자자와 운용자산은 함께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훗날에는 지금의 힘든 시기들도 나름 좋은 투자 경험으로 추억하게 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글 마무리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함께 힘든 시기인데 모두 같이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도 저의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전 이전에 만들었던 1편 영상을 보고도 감탄을 했지만 이번 영상을 보고도 정말 정독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습니다. 공감도 정말 많이 되고요.
이분은 여러 번의 상승장과 여러 번의 하락장을 겪어오면서 자신이 느낀 점들과 교훈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나 적은 시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시드가 되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맞은 하락장에서의 멘탈의 흔들림까지 진짜로 같은 투자자로서 공감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하락장도 돌이켜보면 하나의 에피소드와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하락장을 버티기로 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영상을 먼저 보고 1편을 봐도 상관없기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1편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